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추 진행을 맡은 문화평론가 심진경입니다. 리액추는 문학과 인문 관련 책과 영화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보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함께 리액추를 진행할 멤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학평론가 박인성, 안녕하세요. 소설가 배상민, 안녕하십니까. 사회평론가 박권일.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작품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셀린 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입니다. 제가 기사 검색해 보니까 아무튼 독립 예술 영화로서는 한국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고 그 본국인 프랑스 다음 관객 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첫 작품부터 최근작인 이 영화까지 감독은 일관되게 퀴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18세기 프랑스 브루타뉴 지역의 한 섬을 배경으로 정략 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초상화를 그려야 하는 화가 마리안느와 그 초상화를 그리기 싫어서 이렇게 이제 막 도망 다니는 모델 엘로이즈 사이에 짧지만 강렬한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보여 글씨가. 그러면서도 주체가 대상을 오브제로 고정시키고 박제화하지 않는 예술은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그리고 여기 이 섬에는 남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 없는 세계는 얼마나 평등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걸 영화적 실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관객들에게 시각적 쾌감을 불러일으키면서도 등장인물을 욕망의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독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영화가 페미니즘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조금 답답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영화의 20자 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하세요. 네. 저의 20자평은 레즈비언 영화의 훌륭한 입문작, 이렇게 수학의 정석이라고 적었는데 이건 너무 정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훌륭한 입문작 이렇게 일단 적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레즈비언 영화에 대해 당연히 정통화하지 않고요. 단편적인 인상들,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색 블루나 최근에 또 인기가 있었던 캐롤 같은 작품들 정도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정도인데,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레즈비언 영화에 대하여 굉장히 친숙한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전한 작품 혹은 좀 얌전하고 예쁘게 좀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다지 급진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지금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대중적인 성공도 거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한국 사람들의 최근에 물론 여성 관객들의 관심사를 반영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대중 관객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정도의 받아들여지기 쉬운 그런 어떤 설득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퀴어 영화를 당연히 이제 좋아하셨던 관객들도 잘 볼 수 있겠지만, 퀴어 영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나도 한번 봐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관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입문작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박권일 선생님.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정석이란 말을 쓸게요. 안 썼으니까 제가 그냥 가져와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퀴어 로맨스의 정석이라고 붙였고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이제 PC함이 잘 드러나 있는, 그래서 볼 때 불쾌하지 않은,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제 레즈비언 로맨스 무비였고요. 보는 내내 일종의 좀 시각적인 쾌락 같은 것들도 전해주고, 또 반면에 또 시선의 폭력 같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거의 느낄 수 없었던 몇 안 되는 로맨스 영화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이라는 문제가 결국은 영화를 누가 제작했느냐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
이 감독인 셀린 시아마라는 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여성 신예 감독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지만. 그리고 이 영화를 촬영한 이제 분이 그 클레어 마통이라는 분인데 촬영 감독이신데 이분도 여성이에요. 근데 이분도 촬영 감독으로서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계시는 분이고 이 영화를 통해서 전미 영화 비평가 협회 촬영상을 타셨어요. 그래서 범상치 않았다 이 영화의 촬영이. 그 범상치 않은 촬영이 그냥 나온 건 아니구나. 이분이 원래부터 이제 이 촬영 감독으로 굉장히 요즘 주목받고 있는 감독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제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여러 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그림들이 저는 예전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렸었기 때문에 또 그림에도 관심이 많은 편인데 잘 그리지 못해요. 근데 그 그림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그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 좀 있어서 누가 그렸을까 궁금했었는데 그 그림을 그린 분도 되게 유명한 여성 화가시더라고요. 프랑스에서 나름대로 유명하신. 그래서 이 여성 3명이 영화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해서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혹은 본인들의 터치를 잘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PC한 시선 보여준 영화였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회화적 전통에 서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면서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왜 각본상을 받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의 촬영 감독을 거의 갈아 넣어서 만든 영화처럼 한 쇼트 한 쇼트가 다 사진이고 다 사진 그림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도 굉장히 정적으로 연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로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여성들의 그 섬세한 심리나 시선이 오가는 걸 해야 하기 때문에 클로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의 연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목을 어디로 틀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걸 뒷배경이랑 결합해가지고 전부 다 사진이나 그림처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영화의 내러티브 때문이 아니라 이 영화 가지고 있는 이 화면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 극장 가서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자매 영화 고호 영혼의 문에서 그 영화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영화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슷한 영화는 아닌데 그 영화도 회화적 전통에 서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고호의 그림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트 모모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영화도 얘기를 하지만 이 영화도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영화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최근에 와서 마블 영화만 막 이슈가 되고 어느 순간 예술 영화들이 전혀 이슈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기생충이 있습니다. 기생충이 있는데 기생충. 우리에게는 아카데미 사관왕, 사관왕. 대구에 동상이 설지도 모르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지금. 박지성의 오른발과 김연아의 왼발과 기생충이 있죠. 봉준호 머리를 잘라서 넣어야 되나? 근데 어쨌든 뭐랄까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영화에 대한 관심이 헐리우드 마블 영화 그걸 무슨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붙여가지고 마치 엄청난 영화인 것처럼 띄우는 분위기. 그다음 한국 영화에만 대한 관심. 요거 두 개만 있었는데 모처럼 아트 모모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연달아 보게 됐는데 또 영화의 거대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영화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유럽 영화도 이제는 변해가고 있더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떤 이 회화적으로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유럽 영화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트렌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봤던 탱고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회화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유럽 영화 자체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세 분 다 굉장히 재미있게 보신 것 같고 아무튼 분위기가 좋네요. 마음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분위기 좋은데. 아니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너무 기뻐서.